12월 첫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196명의 찬성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농어촌 피해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여야정 협의체가 통과시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논란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1조 원 규모의 기부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보수 경제 매체들은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느냐고 기업의 볼멘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정부가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금 뒤로 빠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자발적 기부를 명목으로 면책을 받고 정부는 FTA를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한중 FTA의 피해와 효과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중국과 서한을 교환한 뒤 발효 날짜를 확정 지으면 한중 FTA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예산은 5,600억 원, 호남 지역 예산은 1,2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여야가 맞바꾸기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 출격을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대구 지하철과 관련해 2,321억 원을 배정받았고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도 지역구 고속도로 예산을 위해서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호남에서는 목포 관련 예산으로 786억 원을 따낸 박지원 의원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친박 핵심인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정부안보다 3,297억 원이 증액된 3조 3,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중복복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장의 논문 표절, 문화재 절도 등으로 인해 내용을 겪어온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이사진 사퇴를 통해서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가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학생과 교수, 동문들의 단식과 농성 중단을 전제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은 지난 1월부터 보광 스님을 지지하는 조계종단이 총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불교계의 동조 단식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단식을 진행해온 김건중 부총학생 회장은 이날 오전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앞서 최장훈 동국대학원 총학생 회장은 어제까지 총장인 보광 스님과 이사장인 일면 스님이 퇴진하지 않으면 투신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총장인 보광 스님은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고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하루 만인 오늘 최종 입장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집단 자퇴 등을 선언하자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공청회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유예 의견을 밝혔던 법무부가 또다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시 유예 방침을 발표했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71.6%,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5.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문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 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층 적격 심사는 항소 기간을 놓치는 등 공판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정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이 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할 만큼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적격심사 제도를 이용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기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무리를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도 내려놨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말 두 번째 시집을 내고 8,000권을 인쇄했는데요. 이 책을 서점이 아니라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피감기관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 의원 측은 피감기관에 책값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오늘 노영민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미사 과정에서 참가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생명평화미사에 참가하던 57살 정모 씨가 공사장에서 나오던 25톤 레미콘 차량에 치여 발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미사에 참여 중이던 주민 등이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평화활동가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날 미사를 집전했던 문정현 신부는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 1일 제주 해군기지 대연병장에서 제주 해군기지전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